안녕하세요. 쑥이서점입니다. 말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는 자신의 내면에 가득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들여다보게 하는 메타 언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갈등이나 다툼 없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그동안 풀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 가운데 90%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성장을 이루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미국의 작은 농장에 사는 17살 소년이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면서 말하고 눈동자를 굴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소년의 엄마는 용하다는 의사 3명을 불러서 소년을 진찰하게 했지만 세 의사는 모두 똑같은 진단을 내렸다. 죄송하지만 아드님은 곧 세상을 떠날 겁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정신만은 맑게 깨어있던 소년은 의사의 잔인한 진단에 마음 아파하는 엄마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의사의 단언이 절대 현실이 되지 않게 할 거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소년의 엄마는 또다시 의사를 불렀다. 아직 살아있는 소년을 보고 의사는 무척 놀랐다. 그는 진료를 마친 후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목숨은 유지할 수 있어도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의사의 단언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할 거야. 그 결과는 어땠을까? 몇 년 후 소년은 다시 일어나서 걸었고 80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소년이 바로 유명한 심리치료사 밀턴 에릭슨이다. 그는 의료 체면, 비지시적 체면의 창시자로 현대 체면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어릴 적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언어 속에는 사람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신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심리적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며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다. 훗날 그는 말 한마디로 한 외로운 노부인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다. 에릭슨이 미국 중남부 어느 작은 마을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마을에는 에릭슨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에릭슨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는 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선생님, 제 고모를 좀 도와주세요. 고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생활 방식을 바꿔보라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께서 와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에릭슨은 시간을 내어 그 노부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가 데리고 간 큰 집에는 듣던 대로 얼굴에 생기가 없고 근심이 가득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다. 에릭슨은 노부인에게 집을 둘러봐도 되는지 물어봤다. 이에 노부인은 방 하나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에릭슨은 정말 그 집을 구경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노부인의 생기 없는 생활 환경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마침내 그는 방 한 칸의 창턱에서
유일하게 활력을 가진 제비꽃 화분 몇 개를 발견했다. 에릭스는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군요. 이 말을 들은 노부인은 약간 감동한 듯 대답했다. 집에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조금 심어봤어요. 얼마 전에 꽃을 피웠더라고요. 노부인의 말에 에릭슨이 건넨 다음 한마디는 노부인의 미래를 바꿨다. 부인의 이웃이나 혹은 친구들이 그들 인생의 특별한 날이나 예를 들어 결혼식, 출산 또는 생일날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릭슨은 이 말을 남긴 뒤 유유히 마을을 떠났다. 이후에 노부인은 제비꽃을 대량으로 심기 시작했고 이웃들의 특별한 날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제비꽃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지방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크게 났다. 제비꽃 여왕 영원히 잠들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노부인의 말년은 분명 행복으로 가득했으리라.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이득이 있으면 손실이 있는 법.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울 유전자를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모든 문제에는 3가지 이상의 해결 방법이 있다. 이 모든 말은 듣기에 다 맞는 말인 것 같다.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들은 대체 누가 한 말들일까? 누가 한 말인지는 밝히지 않고 하나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공백을 남기자 더 받아들이기가 편해졌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자. 만약 이 말을 한 사람이 당신이 보기에는 그다지 건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며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반항심만 생길 것이다. 따라서 상대의 방어의식을 없애고 의견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도달하도록 화자를 숨겨버린다. 이름하여 불명확한 화자어법이다. 불명확한 화자어법이란 어떤 말을 인용할 때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아서 마치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물론 철학, 이상 또는 진리에 관해 얘기할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카네기가 말하길, 누구누구가 말하길 이라고 붙인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누구누구가 건의 있다는 전제 하에 효과가 있다. 이것도 일종의 체면어법이다. 당신이 건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혹은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점이 어느 건의 있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화자를 숨겨서 그 문구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대하며 의심도 반항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실패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고집스러운 소통만 있을 뿐.
사람의 행동이 그의 본질을 대변하지 않는다.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원이 부족한 상태만 존재할 뿐. 육체와 마음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소통의 의미는 어떤 반응을 얻느냐에 있다.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면 과거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어떤가? 아마도 대부분 마음에 와닿는 문장일 것이다. 이 문장들은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 전제로 깔고 가는 강한 힘이 있는 신념이다. 이 말을 누가 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문장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장들은 분명히 당신의 인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